안녕하세요. 선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30강, 바로 1920년대 국내 독립운동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프린트는 36번 프린트고요. 교과서는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내용 간단하게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일제강점기 공부할 땐 제일 먼저 시기 생각해야 되죠. 우리 몇 년대 공부했죠? 네, 1920년대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시기 파악했으면 그 다음 뭐 파악해야 돼요? 네, 그 시기에 일본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렸는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정치와 경제로 나눠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920년대 일본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렸는가? 정치와 경제로 나눠봤습니다. 자, 1920년대 일본은 정치적으로 무슨 통치를 들고 왔죠? 네, 문화 통치를 가지고 왔었죠. 무단 통치를 시행하다가 3.1운동으로 문화 통치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문화 통치에서는 일본이 겉으로 주장하는 듣기 좋은 말, 그걸 겉으로 뒤집어 쓰고 있는 양의 껍데기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늑대, 침략적인 본질을 꼭 구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경제적으로는 어떤 정책을 시행했죠? 네, 전쟁에 이기면서 일본이 본격적으로 산업화, 공업화가 되면서 일본의 쌀이 부족해지고 그 부족해진 쌀을 우리나라에서 보충해 가기 위해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을 늘려서 일본의 식량 공급기지로 만들려고 하는 산미 증식 계획에 대해서 배경, 내용, 결과에 나누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본의 조선 진출을 돕기 위한 회사령 폐지도 공부했죠. 문화 정치의 1920년대, 정치적으로 문화 통치, 경제적으로는 산미 증식 계획과 회사령 폐지를 공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시기에 일본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지배했는가에 대해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 뭐 공부할 차례죠? 네, 그 시기에 그러한 일본의 식민 통치에 맞서서 우리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독립운동 했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1920년대 독립운동 공부할 건데 그 독립운동도 국내와 국외 나누어서. 근데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 국내를 먼저 공부하고 국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920년대 국내 독립운동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1920년대 일단 국내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시 1920년대 국내 상황, 일본이 무슨 통치 시행하고 있죠? 예, 그 본질은 우리 민족을 다시는 똘똘 뭉치지 못하도록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는 거였지만 겉으로나마 우리한테 자유를 주던 문화 통치였죠. 우리 민족 달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문화 통치가 우리나라 이 독립운동에 가져온 큰 변화는 일본이 겉으로나마 착한 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나마 우리한테 뭘 주고 있다는 거죠? 자유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그동안 찍어 놀라서 답답했지? 이제 우리가 허락해 줄게. 그리고 너희 독립운동 하는 거 막 조직 만들고 단체 만드는 거 뭐라고 안 할게. 공개적으로 보이는 데서 조직 만들고 활동해. 라고 일본이 우리를 달래기 위해서 겉으로나마 우리한테 자유를 일정 부분 허락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 방향이 변하는 거야. 우리 기억나죠? 1910년대는 무슨 통치?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는 무단 통치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독립운동, 국내 독립운동이 다 어떤 형태로 진행이 돼요? 일본의 감시를 피해 몰래 숨어서 하던 비밀 결사였죠. 근데 이제는 일본이 겉으로나마 허락할게, 자유롭게 이래서 20년대 독립운동은 대부분이 다 공개 조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아니 쌤, 일본이 왜 우리 그런 다양한 민족운동을 공개적으로 하게 해줘요? 찍어 눌러도 모자랄 판에? 여러분이 일본이라면 어떨 것 같아? 여러분 눈에 띄지도 않아. 몰래 숨어서 얘네 조직이 어디 있는지 몇 명인지도 모르는 그런 비밀스러운 조직을 상대하는 거랑 눈에 뻔히 보이는 걸 상대하는 거랑 어느 게 더 편합니까? 일본 입장에서 관리하기에는 공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편하죠. 그죠?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우리한테 겉으로나마 자유를 준 거예요. 어쨌건 그 덕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다양하게 눈에 보이는 데서 공개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규모가 10년대에 비해서 훨씬 다양해집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큰 변화 뭐가 들어왔다? 사회주의가 들어왔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회주의는 1917년에 이제 러시아 혁명에서 나온 이념인데 우리나라에는 1920년대에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하나씩 보고 갈 거. 사회주의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할 건데, 사회주의가 언제 들어왔다고요? 몇 년대에? 10년대 아니에요. 1920년대야. 그러니까 10년대 독립운동, 예를 들어 3.1운동까지만 해도 사회주의가 3.1운동을 지원했다, 후원했다. 사회주의가 독립의군부 대한강복회를 후원했다. 그런 게 내용 맞아 틀려? 틀린 거야. 10년대 독립운동이랑 사회주의는 일절 관련이 없어요. 20년대부터 등장했다라는 거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1920년대 국내 독립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프린트가 굉장히 크죠? 1920년대 국내 독립운동은 크게 두 가지 이념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여기 뭐가 나오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무분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이 민족주의랑 사회주의의 개념, 그리고 민족주의랑 사회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걸 정말 정확하게 짚고 가셔야 돼요. 지금 이 개념은 역사,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배우는 역사에 계속 나오는 개념이야. 마치 사회진화론처럼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민족주의랑 사회주의 개념과 공통 차이점 잡고 가셔야 하는데, 일단 공통점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간단해요. 공통점은. 얘들아, 민족주의고 사회주의고 나발이고 가네. 얘들 뭐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지금 이 1920년대 독립운동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야. 독립운동의 방법론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의 목적은 뭐예요? 둘 다 목적은 똑같아. 목적이 뭘까? 그냥 독립이에요, 독립. 누구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우리 조선이 독립하는 것. 그게 얘들의 공통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나오죠. 목적. 뭐? 민족의 독립. 민족주의도 민족의 독립. 사회주의도 민족의 독립. 독립이라고 하는 목적은 같아. 근데 이 목적, 독립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는 그 방법에 대한 생각이 완전 달라요. 그럼 왜 이 독립으로 가는 그 방법, 독립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는 그 방법에 대한 생각이 차이가 나느냐? 왜냐면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중시하는 가치가 달라서 그래요. 민족주의가 중시하는 가치는 뭐냐? 한 단어로 말한다면 실력이에요. 뭐라고요? 실력. 자, 그러면 그에 반해서 사회주의가 중시하는 가치는 바로 평등입니다. 뭐라고요? 평등.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민족주의는 사람은 가진 바 실력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당연하죠, 여러분. 반에서도 공부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 운동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 뭐 게임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 각자 가진 능력과 실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실력에 따라 사람이 차별받는 거는, 다른 대우를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운동 잘하는 사람이 체육 점수 잘 받는 거, 미술 잘하는 사람은 미술 점수 잘 받고, 영어 잘하는 사람은 영어 점수 잘 받고, 영어 못하는 사람은 점수 못 받고. 당연한 거잖아, 얘들아. 그치? 그렇게 실력에 따라서 사람이 차별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실력을 기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고 했던 게 민족주의예요.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이 민족주의는 이 민족의 독립이라고 하는 목적에서 차이가 뭐가 나오냐? 일단 이 민족, 어디까지를 우리 민족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우리 한국, 민족, 우리 편으로 볼 것이냐. 우리 편에 대한 범위 설정이 사회주의랑 차이가 납니다. 자, 민족주의가 생각하는 우리 민족은 어떤 거냐. 한국인의 피만 흐른다면, 이 속에 한국인의 피만 흐른다면 누구나 다 우리 민족, 우리 편이다.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죠? 그 속에서 땅이 많은 사람, 땅이 적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뭐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실력에 따라서 다양한 차이는 있지만 그 모두가 다 우리 민족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얘들아, 민족주의는 어떤 사람들을 좋아할까? 실력 없는 사람, 실력 좋은 사람. 실력 좋은 사람. 그 실력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지수랑 자본가라 이거예요. 자기가 실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니까 돈도 많이 벌고 땅도 많이 가질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주 자본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존경해야 하는 대상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우리 민족이다.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들 힘내라. 이 민족주의는 노동자 농민들도 실력을 길러서 지주 자본가가 돼야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에 반해 사회주의는 뭘 중시한다고? 평등. 평등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 동등한 거야. 이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회주의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러니까 인간은 실력에 따라 차별받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동등한데 어찌 인간을 차별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이 민족, 어디까지를 우리 민족, 우리 편으로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맞죠? 평등을 중시한다고. 자, 봐봐. 얘들아, 모든 사람이 평등할 거면 특정한 개인이 돈이나 토지를 독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평등이 아니잖아. 평등은 똑같이 n분의 1 해가지고 돈과 토지를 나눠야 되는데 특정한 개인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
평등한 게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돈과 토지를 독점하고 있는 지주랑 자본가는 나쁜 놈들이라 이거예요. 우리 평등을 해치는 나쁜 존재다. 그러니까 걔들 어떻게 한다?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걔들은 없애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게 좀 과거 표현이 이런 거예요. 왜 없앤다 표현을 쓰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싶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죠?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삼성 회장 이재용. 여러분 이재용한테 가서 삼성 회장님 당신이 지금 돈을 독점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평등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평등해야 합니다. 당신이 가진 돈 우리 똑같이 엠브리오를 나눕시다. 이러면 이재용이 여러분 이재용이 그래 나누자 이래요? 아니죠. 경찰에 신고하죠. 미친놈이라고. 그러니까 말로 하면 안 들을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직접 죽창을 들고 창칼을 들고서 지주 자본가들의 뚝배기를 깨고 걔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토지를 빼앗아서 우리가 나눠 가져서 평등한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생각했어. 그 얘들은 누구만 우리 민족이다? 돈과 토지를 독점한 지주랑 자본가를 제외한 우리 같은 일반인, 우리 같은 평범한 노동자랑 농민만이 우리 민족이고, 이 돈과 토지를 독점하는 지주랑 자본가를 잡아 족치고 노동자랑 농민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얘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을 중시해야 하는 민족주의냐,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냐, 이거에 따라서 일단 뭐가 달라? 독립이라는 목적은 같지만 어디까지를 우리 편, 우리 민족으로 볼 것이냐. 모두 다 우리 민족이다. 그리고 노동자나 농민만 우리 민족이다. 지주자본가를 잡아 족치자라고 하는 차이가 확 나죠, 여러분들. 근데 얘들아, 일단 이 사회주의가 192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랬잖아, 얘들아. 이 사회주의가 얘들아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인기가 많았을까 없었을까? 여러분은 솔직히 지금 이 말 들으면 뭔가 거부감이 딱 들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우리나라 사회주의가 아니거든. 지금 전 세계에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몇 개 없어요. 여러분, 이 당시 사회주의는 전 세계에 정말 센세이션을 몰고 온 어마어마한 이념이었어. 등불처럼 퍼져나갑니다. 주로 어떤 나라에 퍼져나갈까? 여러분 생각해봐. 첫 번째, 구성원들이 나름 그 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아서 구성원들이 나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 잘 퍼질까? 아니면 빈부격차 쩔게 나고 몇몇 소수가 그 나라의 모든 자원을 독점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가난하게 꿈도 희망도 없게 사는 그런 나라에 잘 퍼질까? 그렇죠. 사회주의는 현실에 불만족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불만족스러운 빈부격차가 심한 가난한 나라에 정말 잘 퍼질 수밖에 없어. 왜? 너가 지금 가난하고 모자란 거는 너의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저 지주 자본가들이 너에게 돌아올 정당한 기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손잡고 저 지주 자본가를 잡아 족치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토지를 우리가 나누어서 평등한 세계를 만들자 라고 하는 이념이야. 그러니까 이건 가난한 나라, 특히 식민지 국가에서 엄청나게 퍼질 수밖에 없죠. 식민지 국가 특히나 이런 빈부격차가 심하잖아. 여러분 냉정한 얘기지만 독립운동가의 거의 70~80%는 사회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회주의라고 여러분 빨갱이네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 당시 사회주의는 독립운동의 수단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약간 좀 억제당하는 입장에서는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는 사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자, 어쨌건 여러분들 이렇게 차이점 일단 첫 번째 가져. 독립이란 목적은 같지만 우리 어디까지 우리 편으로 볼 것이냐, 이 범위 설정이 다르다는 거. 자, 그럼 얘들아 다시 그러면 이제 다시 실력을 중시하는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 생활하고 있잖아. 고통받고 있잖아. 이건 이유가 뭐라 생각할까? 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라 생각할까? 우리가 일본보다 뭐가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일본보다 능력과 실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보다 힘이 세니까, 더 강하니까, 더 능력이 뛰어나고 실력이 뛰어나니까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길러야 될까? 그렇죠. 우리가 일본보다 더 뛰어난 힘과 실력을 길러야지 일본에게 독립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겠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 뭘 길러야 돼? 일본보다 더 강한 실력, 능력을 길러야겠죠. 그래서 얘들은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뭐다? 나라의 실력을 기르자라고 해서 실력 양성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논리,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인 이유는 우리 스스로 능력과 실력이 부족해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능력과 실력을 기르자. 이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어디서 들어봤죠? 네. 구한말 독립운동의 방향 두 가지가 나왔죠. 항일의병운동과 애국개몽운동. 그 중에서 이 애국개몽운동 이런 얘기를 했잖아. 사회진화로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자연 생물에 적용되는 진화의 법칙,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진화의 법칙을 인간 사회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강자가 약자를, 강한 사회, 강한 국가가 약한 사회, 약한 국가를 지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진화를 해서 강자가 되어야 한다. 했던 그 사회 진화로 영향을 받은 애국개몽 운동 있죠? 그게 그대로 이어진 게 실력 양성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가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분야? 그렇죠. 교육과 산업이었죠. 애국개몽 운동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교육과 산업. 네, 그래서 이제 실력 양성 운동, 교육과 산업 두 분야에서 우리가 뭘 길러야 한다? 실력을 길러야 한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어서 실력을 기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교육이랑 산업인데 잘 생각해봐 얘들아. 민족주의는 뭘 중시한다고요? 실력. 실력에 따른 차별. 그러니까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는 게 민족주의야. 그럼 얘들아, 이렇게 실력을 중시하는 민족주의 입장에서 교육을 할 때 우리 민족한테 필요한 교육은 어떤 교육이라고 봤을까?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돌아가는 의무교육, 보통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 그거 언제 그런 거 하고 있냐? 일단 싹수 보이는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만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얘들을 빨리 키워내는 엘리트 교육, 선별적인 엘리트 교육이 필요하다. 자, 어떤 걸 생각했을까? 그럼 의무 보통교육이었을까요? 선별적인 엘리트 고등교육이었을까요? 당연히 여러분 민족주의자 실력을 중시하니까 그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길러내는 고등 엘리트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다 키우냐 이거지. 공부 못하는 애들. 공부 못하는 애를 키울 시간과 돈을 잘하는 애를 키우는 데 써야 이 한 명이 100명 역할을 한다. 엘리트주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당연히 여기서 필요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고등 엘리트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민족주의 입장에서 그런 고등 엘리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죠? 유치원? 초등학교? 아니죠. 여러분이 다닐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학교가 어디입니까? 초, 중, 고. 그 위에 뭐가 있죠? 최고 수준의 학교? 대학.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 민족 엘리트를 길러내기 위해서. 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국민들이 립, 만드는 대학. 민립대학을 만들자. 민립대학 설립 운동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볼게요. 배경. 그럼 왜 갑자기 대학을 만들려고 하느냐? 고등교육이 필요하니까. 왜 그럼 고등교육이 필요하냐? 일본이 해주니까 안 해주니까? 안 해주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했어요. 일본이 문화 통치를 하면서 우리 민족한테 겉으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도 주고 교육 차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땠어요? 여전히 교육 차별이 있었죠. 일본이 그나마 동등한 기회를 준 거는 2차 조선 교육령. 보통 교육만 똑같이 일본이랑 똑같이 6년 다니게 해준 거지. 그때 저번 주에 봤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조선인들 한 명 막 중학교 갈 때 일본인들을 100명씩 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전히 문화통치라고 해도 교육에 대한 차별은 있었고 일본인들은 우리가 똑똑해지는 걸 견제하기 때문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철저하게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떤 걸 배워요? 식민지 교육. 이런 거요. 견디면 너희 조선인들은 개빠가살이 열등한 존재들이다. 너희는 개빠가살이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 너희를 지배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오히려 우리한테 감사해야 돼. 너희 같은 개찐따를 우리가 길러주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민화 교육. 너희는 어리석은 민족이니 우리 일본의 지배에 순응해라 라고 하는 소처럼 어리석은 국민을 만들기 위한 우민화 교육. 식민지 생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교육이야. 이런 초보적인 실업교육, 충량한 국민 육성, 고등교육의 기회 제한 이런 우민화 교육이 바탕이 된 식민지 교육 하에서 우리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뛰어난 엘리트를 길러낼 수 있니 없니? 없잖아. 그죠? 이런 상황에서 불가능하니까 우리 손으로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 있는 엘리트를 길러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아닌 우리 손으로 우리 민족의 교육기관을 설립하자. 근데 여기서 필요한 교육기관이 어떤 거야? 유치원, 초등학교?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고등교육기관. 그 고등교육기관, 바로 대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학. 여기서 고등은 여러분 오늘날 초중고가 아니야. 이 고등은 그 수준 높은 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대학을 말하는 거예요. 만들자. 이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자. 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대학 만들려면 뭐니 해도 뭐가 많이 필요할까요? 머니가 엄청 들죠. 여러분 그 부산대학교가 몇 평인지 아세요? 선부중학교 다 해봤자 몇 평 될까? 한 10,000평은 될까요? 10,000평이 뭐야? 1,000평은 될까? 잘 모르겠는데 부산대학교 160만 평이에요. 고려대학교가 130만 평인가 그래. 서울대학교가 150만 평인가 그래요.
학교가 너무 커요. 학교 안에 버스 다니는 거 알아요? 학교 안에 영화관도 있고 카페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대학은 여러분들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 돈이 있어 없어? 돈이 없잖아.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자 해서 이 대학을 만들기 위한 모금 운동을 벌이는데 이 구호도 잘 나옵니다. 한민족.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한 1, 2천만 됐거든요. 당시에 한민족 1천만 명이 한 사람에 1원씩. 참고로 이런 엄청 큰 돈이야, 얘들아. 한민족 한 사람이 우리 한민족 1천만 명이 한 사람에 1원씩 모으자. 그럼 얼마가 모여? 1,000만 원이 모이겠죠? 1,000만 원이면 충분히 대학을 짓고 남거든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큰 돈이었거든. 그래서 이런 구호, 이 구호가 나오면은 이거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운동은 결과적으로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네, 실패합니다. 일단 왜 실패하냐, 여러분들? 일단 누가 마음에 안 들어 할까? 일본이 마음에 안 들어 하겠죠. 일본은 우리가 대학 만들어가지고 능력인 엘리트 길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 근데 일본이 이 운동을 막을 명분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네가 지금 문화 통치하면서 우리한테 자유를 주겠다고 했잖아. 우리가 학교만 세우겠다는 걸 막을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어떡하지 이러는데 건수가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 이 모금 운동 냉정하게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했어요. 생각해봐. 너희가 노동자랑 농민이야. 한글도 제대로 모르고 하루에 막 10몇 시간씩 겨우겨우 일해도 가족들 먹여 살리기도 바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딱 양복 잘 차려입은 이 민족주의자 실력 양성운동을 하니 딱 오더니 선생님 저희 조선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능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 대학을 만들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 대학 만드는데 모금 좀 하시죠. 1원만 내시죠. 이런 엄청 큰 돈이 나겠죠. 그럼 뭐라고 할까? 여러분 이게 뭐가 나올까요? 대학? 대학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대학이 뭔지를 몰라. 그럼 막 설명하겠죠. 대학이라는 건 우리 민족의 뭐 고등 엘리트 교육을 막 설명해. 그럼 듣다가 말하는 거죠. 그럼 그 대학이 만들어지면 내 자식들은 대학 갈 수 있어? 그럼 갈 수 있어요? 못 가지 얘들아. 일단 초, 중, 고 다 나와야 되고 대학 갈 거면 공부 잘해야 되고 대학 등록금이 얼만데. 그럼 이제 이거 선생님 자녀들은 뭐 노력한다면 갈 수 있겠지만 일단 고등학교 나와야 되고요. 기본 학비가 얼마가 되고요. 이거 설명하겠지. 이거 에라 모르겠다. 뭐라고요? 뭐야? 몰라 나 그딴 게 뭔지도 모르겠고 지금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내 자식이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돈 내달라고? 와닿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모금 운동에 별로 그렇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거 딱 막 하니까 일본이 명무생인 거야. 야! 왜 조선 민족을 괴롭히냐? 왜 너희 이런 되도 않는 운동 해가지고 가난한 조선인들을 힘들게 하느냐?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이 모금 운동이 불법이다 라고 해가지고 실패합니다. 근데 이거 근본적 해결이 안 돼. 왜? 지금 당장 방해해도 또 운동해가지고 언젠가 대학을 만들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이 아예 이런 운동을 할 명분을 없애겠다라고 해요. 왜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에 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 우리 민족은 대학이 없으니까. 조선에 대학이 한 개도 없었어요. 오늘은 대학 참 많죠. 막 고구려대학교, 백제대학교 많잖아. 근데 그때 없었거든요. 그럼 일본이 그럼 우리가 만들어줄게. 근데 우리가 말하지 그랬어. 너희 왜 대도 않는 능력으로 돈 모아가지고 대학 만든다고 조선인들 괴롭혀? 우리가 대학 만들어줄게. 해서 일본이 대학을 만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정말 유명한 대학교예요. 여기 제가 뭐라고 적었죠? 경성제국대학. 이 대학 모르는 사람 없을걸? 없으면 이 대학 처음 들어보는데요. 경성은 오늘날의 서울입니다. 경성의 일본 제국이 만든 대학이라는 거예요. 이 경성제국대학이 광복 이후에 간판이 바뀝니다. 뭐로 바뀌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서울대학교. 이게 서울대학교 전신이에요. 자, 여기까지 말하면 여러분들이 우와 뭐야 서울대학교가 일본이 만든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일본이 만들어 놓은 경성대학교 그 땅이 있잖아. 터가 건물이 있잖아. 근데 그게 아깝잖아. 그래서 광복 이후에 일본이 물러간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이 건물을 버리긴 아까우니까 이 건물을 재활용하자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간판을 바꿔놓은 거지. 이거 듣고 전씨 쪽발에 일본이 만든 대학교 갈 수 없습니다. 이러고 서울 나가겠습니다. 그럼 대도 않는 후회 하지 마세요. 다른 대학교고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무튼 후회 뿌리고 그래서 오늘날도 이것 때문에 성균관대학교 엄청 시비 걸어요, 서울대학교한테. 과연 누가 우리나라의 전통 대학교냐? 성균관대학교 우리가 전통이다. 니들은 일본 놈들이 만든 대학교 아니냐? 이러면 이제 서울 애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고 막 서로 싸워요 맨날. 아무튼 아닙니다. 그 오해고요. 아무튼 만든 것 같습니다. 이거 덕분에 이제 대학 만들 명분이 사라진 거죠. 다만 경성제국대학은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 민족을 위한 대학교가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누구를 길러내는 학교가? 친일파를 길러내는 학교예요. 일초에 여기 입학할 때 얘들아 그 학생의 프로필을 쫙 뽑아봐.
친인척 가족 중에 독립운동가 있으면은 당연히 쫓겨나고요. 그 이제 친일파들의 그 가족들을 입학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자, 그럼 산업에서 뭐가 있느냐? 우리 그 회사령 할 때 배웠던 건데 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물산 장려 운동은요, 일단 나오게 된 배경,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20년대 들어오면은 회사령이 어떻게 되죠? 네, 사라지게 되죠.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일본, 이 회사령은 조선과 일본 모두에게 적용이 됐었죠. 근데 회사령이 왜 폐지됐어? 기억나죠, 여러분들? 1920년대 들어서 일본이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산업화, 공업화 되면서 일본 자본이 조선으로 편하게 진출하게 하기 위해서 회사 지을 때 허락마트라고 하는 그 허가진 회사령을 폐지했죠. 회사령이 이제 폐지됐단 말은 회사 만들 때 총독부의 허락을 맡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허가제에서 뭐로 바뀌었다? 신고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때 관세도 사라지거든. 일본이 은근슬쩍 관세도 없애버려. 그러니까 일본 제품이 우리나라 넘어올 때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로 어떻게 할까? 마구마구 넘어오겠죠. 일본 자본이 조선으로 마구마구 넘어오는데 여기에 맞서는 우리 민족 기업은 버틸 수가 있니 없니?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끽해봐야 우리나라 민족 기업은 남학신 만들고 막 고무신 만들 때 일본 애들은 나이키, 아디다스 만든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고무신 신을래요? 나이키 신을래요? 그건 차이가 안 난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망했거든요. 일단 엄청 타격을 많이 입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타격을 입으면 이렇게 타격을 입으면 우리가 막 경제적으로 돈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니 없니? 없잖아.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생각하기에 경제적인 성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망해가는 우리 기업도 어떻게 해야겠다? 살려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물산 장려운동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물산, 우리 조선의 국산품을 쓰도록 장려하자는 거야. 이런 운동이 왜 나왔겠니? 왜 우리 국산품을 사자고 하겠니? 우리 국산품이 팔리니까 안 팔리니까? 안 팔리니까 이 회사령이 폐지되고 나서 일본 기업이 막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물건이 팔리질 않으니까 제발 우리나라 물건 좀 사주세요. 왜? 그렇게 해야만 우리 민족 기업이 망하지 않고 우리 민족 기업이 망하지 않고 물건이 잘 팔려야 돈을 많이 벌고 우리 민족 기업이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우리 민족의 실력을 길러서 독립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민족 기업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우리 물건 좀 사주세요 라고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이해 가요, 여러분들? 한번 자, 물산 장려 운동은 뭐다? 우리 조선의 국산품을 좀 사달라고 사람들한테 장려하는 운동이다. 왜 우리 물건을 사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물건이 팔려 안 팔려? 안 팔렸으니까. 20년대 우리 물건은 팔리지 않고 우리 민족 기업은 위기를 맞이했다 그랬죠. 혈압이 폐지되면서 일본 기업에 밀려서. 그러니까 우리 기업 좀 살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은 조선인입니까? 일본인입니까? 여러분은 조선인입니다. 여러분이 조선인이라면 일본 물건을 쓰면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배척하는 거야. 마치 얼마 전에 있었던 노제팬 운동 있죠? 똑같은 거예요. 노제팬 운동. 사지 않겠습니다, 쓰지 않겠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 했었잖아 얘들아. 똑같은 거야. 일본 거 쓰지 말고 뭐 쓰자? 우리의 토산품, 국산품을 이용하자. 뭐 예를 들자면 유니클로 가지 말고 탑10을 가자. 뭐 이런 우리나라 국내 기업 있죠? 유니클로 쓰지 말고 탑10을 가자.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일본 상품 쓰지 말고 우리 국산품을 쓰자. 이렇게 우리 물건을 써서 어떻게 하자? 우리 망해가는 우리 민족 산업을 살리자. 그래서 우리가 물건이 팔려야 민족 기업이 성장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성장해서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물산 장려 운동은 여러분들 어디서 시작하느냐? 평양에서 시작을 합니다. 교회 장로님이었던 민족주의의 대표였던 이 조만식이라는 분이 평양에서 시작을 해서요. 전국으로 퍼집니다. 자, 평양에서 전국으로. 그리고 이 당시에 여러분들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퍼지게 하는데 활약했던 단체가 조선물산 장려회라는 단체야.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물산 장려 운동 뭐랑 구분하는 게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냐?
국채보상운동 기억나요?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은 뭐 하자는 거야?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진 빚을 대신 우리 국민들이 갚아주자는 운동이었죠. 어디서 시작해? 대구에서 서상돈이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졌어. 그에 반해 이 물판장려운동은 1920년대고 이건 뭐야? 일본 물건 쓰지 말고 우리 물건을 써서 우리나라 민족 기업을 살려서 경제적으로 성장시켜주자라는 거고 어디서? 평양에서 조만식이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진 거예요.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은 대한매일신보랑 그 국채보상운동 기성회가 활약을 했고 이 물판장려운동은 조선물판장려회가 활약했고 이 두 개 꼭 구분해야 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국채보상운동이랑 구분하시라고. 자, 이 당시에 나왔던 구호가 있어요. 원래 들으면 여기 아래다가 써야 되는데 여러분 그 문맹제치운동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좀 지울게요.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때 나왔던 구호 노제팬 그런 건 아니었고 이때는 조선 사람 조선 것 그리고 내 살림 내 것으로 이런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이런 구호가 나오면 아 이거 물판장려운동이구나 라고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물판장려운동의 한계는 바로 무엇이었느냐. 한계 일단 이 물판장려운동은 여러분들 민일대학 설립운동이랑 달라 엄청나게 호응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예나 지금이나 이 반일 감정을 건드리는 것만큼 사람들에게 호응받는 게 없죠. 노제팬 운동도 엄청 호응받았잖아. 뭐 유니클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다 나간 거 알아요? 거의 다 망해서 유니클로 지금. 노제팬 운동 때문에. 이땐 더 했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뭐 침미 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조선인 아닙니까? 좀 품질이 안 좋고 비싸더라도 조선 물건을 써서 우리 조선 기업을 살려서 우리 조선 기업이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일본에게 독립하도록 합시다. 이 말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광적인 호응을 한 거야. 그럼 왜 근데 이것도 실패했어요. 왜? 방금 내가 열심히 참여했다고 했잖아, 우리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참여해서 실패했어. 이게 뭐 개소리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경제 공부할 때? 이거 모르면 지금 알아두세요. 계속 나오니까 이 얘기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얘들아. 수요는 물건을 살려는 사람들의 숫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시계가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이게 이제 갤럭시 와치인데 이 시계가 물건이야. 그럼 이 물건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수요예요. 그리고 공급은 실제로 이 물건이 시장에 몇 개가 나왔느냐, 시장에 풀린 물량의 숫자를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갤럭시 와치가 한정판으로 딱 시장에 100개만 출시가 됐어. 근데 물건을 살려는 사람 사전 예약자만 10,000명이 넘어가. 자, 물건 양에 비해 살려는 사람이 뎁다 많아.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팔리고 가격이 엄청 오르겠죠. 서로 막 당근마켓에서 막 갤럭시 와치 중고 삽니다. 달라는 대로 드릴게요.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치? 반대로 살려는 사람은 없는데 물건만 많아지면은 물건이 안 팔리고 가격이 떨어지고 눈물의 똥꼬쇼 뭐라도 보여드립니다. 사장님이 미쳤어요. 폐업체가 되는 거야. 땡처리가 되는 거야, 얘들아. 당연한 원리죠. 그죠? 근데 봐봐. 지금 뭐는 많을까? 수요는 많아.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착해. 이런 구호에 감동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우리 민족 기업을 살려서 우리 민족 기업이 부흥하도록 해야지. 일본 거 안 써. 이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우리 물건을 살려고 그런 거야.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어. 근데 그 수요만큼 물건 생산을 할 만한 능력이 우리 민족 기업한테 있을까요? 일본 기업은 가능해. 일본 기업은 다시 공장을 해서 기계로 뽑아내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장이랑 기계가 제대로 없어. 다 손으로 만든단 말이야. 살려는 사람은 뎁다 많은데 물건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격이 껑충 뛰는 거예요. 이런 거야. 그래서 나 신발 사러 왔어. 그 사람이 묻는 거야. 일본 거 드릴까? 조선 거 드릴까? 일본 거 이번에 세일도 하고 품질도 좋은데. 날 뭘로 보고? 난 조선 사람이야. 조선 거 비싸더라도 조선 거 살 거야. 조선 신발 갖고 와요. 이러면 그래 이거 하나 남았는데. 자, 조선산 고무신인데 20만 원만 내요. 왜? 뭔 20만 원이야? 2만 원도 안 하는 게 지금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아요. 조선 거는.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 이것도 물가만 뎁다 상승을 하고요. 결국에는 운동이 흐지부지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좀 더 한 발 더 나갈게요. 여러분 지금 민족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이 실력 양성 운동, 우리가 교육과 환합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실력을 길러서 일본으로 독립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실력 양성 운동 있죠. 교육과 환합, 밀립대학 설립 운동, 물판장려 운동. 이 민족주의의 실력 양성 운동이 여러분들 사회주의,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노동자랑 농민이 평등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지주, 자본, 깔, 잡아, 족치자! 라고 말하는 이 평등을 좋아하는 사회주의가 보기에
이 운동 어떨까요? 좋게 보일까, 안 좋게 보일까? 안 좋게 보이겠죠? 대학 설립 운동 누굴 위한 겁니까? 이거 결국 여러분들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을 위한 거 아니에요? 대학이 만들어져 봤자 말했잖아. 노동자 농민들은 가지도 못해. 저 문 근처로 가지도 못한다고. 이거는 가진 자들을 위한 거. 특히 이건 더 심한 거죠. 물판장려 운동으로 이득 본 게 누굴까요? 그죠? 우리 조선 자본가들이야. 조선 재벌들이, 조선 자본가들이야. 물건을 개똥처럼 만들어도 사람들이 사준단 말이야. 물건 가격은 막 오르고. 막 개똥 같은 신발 하나에 10만 원, 20만 원에도 사준다고 애국심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결국에 자본가들의 이득만을 위한 거 아니냐. 라고 사회주의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에 니들이 하는 거라고는 지주랑 자본가들의 주머니만 불려주는 거 아니야? 이거는 사회주의 비판하는 거야, 이제. 사회주의가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자본가와 상인들의 이득만을 챙겼다라고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민족주의가 말하겠죠. 야, 그러면 니들은 대안 있어? 뭐 어쩌라는 건데? 그럼 니들이 생각하는 독립운동 방법은 뭐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민족주의의 물음에 이제 사회주의가 답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독립운동은 이런 것이다 라고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실력을 중시하고 실력에 따른 차별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력을 우선적으로 길러야 한다. 그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지주 자본가 위주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해서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 물판장려 운동을 했던 민족주의랑 다르게 사회주의는 뭘 중시하죠? 평등. 누구의 평등? 우리 같은 일반인, 노동자, 농민 모두가 평등한 세계를 만들자. 지주 자본가를 잡아 족치자 라고 말하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럼 이런 지주 자본가가 없는 평등한 사회, 노동자나 농민이 평등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등장할 수밖에 없을까? 뭐를 통해서 이런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폭력과 투쟁입니다. 여러분 지주나 자본가한테 가서 네가 독점하고 있는 토지와 돈 내놓으라 이러면 난리나요. 바로 경찰 부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들이 우리가 투쟁, 우리 노동자랑 농민들이 똘똘 뭉쳐서 투쟁과 쟁의, 같은 말이에요. 싸운다는 겁니다. 투쟁, 쟁의, 전쟁할 때 그 쟁자야, 얘들아. 우리가 싸워서 노동자 농민이 단결해서 싸움을 통해 폭력과 혁명을 통해서 지주랑 자본가를 타도하자. 근데 이게 왜 독립운동이 되냐?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제강점기 때 지주랑 자본가는 상당수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얘들아, 그 시대에 돈과 토지를 번다는 건 누구랑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을까? 네, 맞아요. 일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닌 사람들도 있었지만 상당수의 지주랑 자본가는 대부분 다 친일파들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지주랑 자본가를 족치다 보면은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 그 지주랑 자본가를 뒤에서 보호해주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일본까지 몰아내야 한다라고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동자랑 농민이 싸워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노동자들이 싸우는 걸 우리가 노동쟁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농민들이 싸우는 걸 농민쟁의, 다른 말로는 소작쟁이라고도 합니다. 아니 쌤, 노동자들이 싸우는 건 노동쟁이라고 하면서 왜 농민들이 싸우는 건 또 소작쟁이란 말을 씁니까? 당시 농민들은 대부분 다 뭐였냐? 자기 땅 없이 남의 땅을 빌려먹고 사는 소작농들이었거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사회주의, 사실 민족주의가 훨씬 잘 나오기는 해요. 근데 훨씬 많이 나옵니다, 민족주의가. 사회주의는 민족주의만큼 깊이 있게 나오진 않아. 단순히 어떤 사례 정도만 나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사회주의에서 이제 했던 노동자들의 대표적인 투쟁은 어떤 게 있느냐? 근데 이 사례는 꼭 알아둬야 돼. 20년대 대표적인 노동운동의 사례. 원산 기억나요? 강화도 조약 때 일본이 개항하라고 했던 3개의 항구 있었죠? 부산, 인천, 원산. 그 군사적인 목적이 있던 원산. 거기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입니다. 총파업. 일본인 공장 주인을 대상으로 우리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파업을 벌인 거예요. 그럼 농민들의 투쟁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암태도. 이것도 지역 이름이야, 얘들아. 암태도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던 소작농들이 소작쟁의를
벌이게 됩니다. 암세도 소작쟁이는 여러분들 일본인 지주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조선인 지주였어. 근데 이 조선인 지주가 진짜 소작농들을 일본인 이상으로 쥐어짰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조선 소작농들이 조선 지주를 향해서 그 운동을 벌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노동쟁이랑 이 소작쟁이가 어떤 걸 요구할 것 같아? 일단 노동쟁이 어떤 걸 요구할까? 당연히 여러분도 어떤 걸 요구할까요? 월급 더 달라. 이 월급 올려달라. 그리고 노동시간 좀 줄여달라. 근로환경 개선해달라. 이런 걸 요구하겠죠. 이 당연한 게 얘들아. 그 당시 우리나라 노동자들, 여러분, 일단 이 노동운동이랑 농민운동이 활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 뭐야? 회사령이 폐지가 되죠. 이게 문제가 됐구나. 회사령이 폐지됐죠. 그죠?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로 마구마구 넘어오잖아. 그치? 회사를 막 진짜로 우리나라에다가 막 일본 자본이 막 들어와가지고 회사 짓고 공장 짓고 하잖아. 회사랑 공장의 주인, 자본가들은 일본인이겠지만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일본인도 있겠지만 우리 조선인 노동자가 대부분이란 말이야. 근데 그 과연 일본인 공장 주인이, 일본인 그 재벌들이, 자본가들이 우리 조선 노동자들에게 인간적으로 대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일은 일본인 노동자보다 훨씬 힘든 일을 시키고 위험한 일을 시키고 더 많은 일을 시키면서 월급은 절반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 일본인 노동자가 하루 8시간 일할 때 조선 노동자들 하루에 12시간, 14시간, 16시간. 주말 없고 공휴일 없고. 근데 월급은 절반만 주고. 훨씬 위험한 일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거죠. 우리도 인간이다. 월급 올려주고 근로 환경 좀 개선해주고 휴일도 보장해주고 그런 이제 먹고 살기 위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농민쟁이도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는 게 기억나죠? 1910년대 토지 조사 사업,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으로 우리 조선 자영농들은 대부분 다 몰락했잖아. 다 뭐가 됐죠? 일본인들에게 땅을 빼앗기고 일본이 밑에 소작짓는 소작농이 됐죠. 근데 말했다시피 일본인 철자 누구 편이야? 지주들 편이란 말이야. 소작농의 권리를 보호해 안 해?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막 원래 이렇게 땅을 빌리면 한 절반은 지주에게 주고 절반은 가지는 게 그 원래 국룰이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생산량의 90% 이상을 가져가 버리고 언제 딸릴지 모르니까 어떤 걸 요구할까? 농민들은 당연히 소작료 낮춰주세요. 그리고 한 번 소작을 주면은 함부로 빼앗지 말라고. 적어도 1년, 10년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우리를 고용해줘야지. 갑자기 막 잘라버리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식으로, 그런 경작권을 보장해라. 소작료를 인하해라. 이런 요구를 한 거야. 그러니까 노동자들이고 농민들이고 지금 나 어떤 요구하는 거야? 월급 올려주세요. 일하는 시간 줄여주세요. 근로환경 고쳐주세요. 소작료 줄여주세요. 경작권 보장해주세요. 다 어떤 문제죠, 이거 다? 먹고 사는 문제죠. 그죠? 나의 생존과 관련된 먹고 사는 문제였잖아. 그지? 그래서 얘들아, 여기 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이거 좀 지울게요. 여기 좀만 지우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판서할 공간이 없네요. 공간 조절 실패. 미안해요. 자, 여러분, 이런, 그 당시 노동쟁이건 농민쟁이건 다 어떤 투쟁이야? 생존권 투쟁으로 간단하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느낀 거야, 노동자랑 농민들이. 단순히 생각해봐. 단순히 내 월급이 오른다 그래서, 소작료가 준다 그래서, 내 노동시간이 준다 그래서, 내 경작권이 좀 보장된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주란 자본가들을 위주로 한 이 불평등한 사회가 바뀝니까? 노동자와 농민의 평등한 세계가 와요?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진정으로 평등한 세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의 근본이 되는 지주란 자본가를 잡아 족쳐야 되는데 그 지주란 자본가는 거의 다 누구예요? 일본인 아니면 친일파란 말이야.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걔들을 잡아 족친다는 건 결국 누구를 몰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불평등한 사회에서 지주란 자본가들을 지켜주는 끝판왕 누구? 일본을 몰아내야만 평등한 세계가 올 것이다. 단순히 월급 올라간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하자. 누구를 몰아내자? 불평등의 끝판왕 일본을 몰아내자 라고 해서 항일 투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1920년대 독립운동의 두 가지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실력을 중시해서 실력 양성운동을 벌이던 민족주의와 노동자랑 농민이 평등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지주 자본가를 잡아 족치자 노동 농민쟁의를 벌이던 투쟁과 쟁의를 벌이던 사회주의 운동을 살펴봤어요. 자,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 일본 제국이에요. 여러분이 일본입니다. 실력 양성운동의 민족주의와 노동 농민쟁의를 벌이는 사회주의. 어느 게 더 여러분 입장에선 짜증나고 좀 싫을까? 일본 입장에 여러분이 일본이라면 어느 게 더 싫을 것 같아? 그쵸. 당연히 사회주의가 더 싫죠. 왜냐면 민족주의는 봐봐, 얘들아. 이거는 결국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야? 그 근본적 원인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모자라다는 거야?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돈 많이 안 벌어서 우리가 일본보다 실력이 딸리니까 식민지 당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한다? 우리의 실력을 기르자 이거예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일적인 팩트가 굉장히 약하단 말이야. 비록 물판장려 운동에서는 일본 거 쓰지 말자 이런 게 나오긴 했지만 결국 우리에게 근본 원인, 나 자신에게 문제 원인을 돌리고 있단 말이야. 근데 사회주의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불평당한 거 누구 때문이다?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뭔 개소리야. 일본 때문이잖아. 지주 자본가 때문이고 그 지주 자본가를 보호하는 일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잖아. 그러니까 일본 놈들 잡아쫓자 라고 싸우자고 하는 거잖아. 그지? 문제의 원인을 일본에게 돌리고 일본과 싸우자는 게 사회주의란 말이에요. 당연히 일본 입장에선 사회주의는 너무나 싫은 거지. 그래서 일본이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 사회주의는 얄짤없어. 그냥 찍어 누릅니다. 그냥 힘으로 찍어 눌러. 이 새끼들은 답이 없는 새끼들이다 해가지고 일본이 엄청나게 이 사회주의를 탄압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만을 잡아 족치기 위해 나온 법이 바로 뭐냐? 1920년대를 상징하는 법. 우리 식민 통치할 때 배웠죠? 치안유지법이에요. 치안유지법. 사회주의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법이었어. 말자 재판도 없이 잡아들일 수 있다고. 그리고 이 당시 사회주의자들 상당수는 또 독립운동가들이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법이었어요. 자, 근데 이거 얘한테 오해하더라. 그럼 선생님 뭐 독립운동가 빨갱이 그렇게 엉글지면 안 돼, 얘들아. 왜 독립운동가들이 사회주의 택했을 것 같아? 얘들아,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뭐니? 지주랑 자본가가 전체에 얼마가 될까? 5%는 됐을까? 10%는 됐을까? 우리 조선민족의 90% 절대 다수는 노동자랑 농민들이란 말이야. 그럼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주의만큼 매력적인 사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사회주의를 택했던 거지, 막 그거 가지고 독립운동가 빨갱이네 이렇게 제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무튼 일본은 사회주의에게는 철저하게 탄압했다.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탄압을 했다라는 거고, 그에 반해 민족주의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대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있잖아. 자기 자신을 탓하는 사람들이 뭐가 많죠? 열등감이 있거든, 얘들아. 그렇잖아. 나 내가 못생겨서 연애를 못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기 탓하다 보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일본도 그걸 노린 거예요. 문화 통치의 본질이 뭐였죠? 우리 민족이 다시는 똘똘 뭉치지 못하도록 우리 민족을 분열하고 이간질하는 거였죠. 일본이 말하는 거예요. 야, 조선인들아. 그래, 너희 실력 기르는 거 좋아. 뭐 대학도 만들려고 해보고 물판장려 운동도 해봤지? 근데 너네 이거 성공했니? 실패했니? 다 실패했잖아. 왜 이런 피곤한 헛짓거리를 해? 너희 이렇게 한다 그래서 독립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니네가 실력을 기를 때 우린 가만히 놀고 있니? 니네가 실력을 1만큼 기르면 우리는 10만큼 100만큼 성장해. 언제 우리 따라잡으려고? 그렇게 해서는 독립 못해. 그냥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당히 우리가 허락해주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허용해주는 범위 내에서 먹고 살아 라는 식으로 이 민족주의자들을 샥샥샥 꼬드기는 거예요. 이게 먹혔을까 안 먹혔을까? 먹힙니다. 왜냐면 답이 안 보이거든. 그렇잖아. 실력을 기른 대로 독립은 될까? 일본은 가만히 놀고 있나? 일본에 들다 보니까 뭐가 등장하느냐? 잘 들어, 얘들아.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일본의 이런 이간질에 넘어가서 일본과 타협하자. 일본과 타협해서 독립을 포기하고 일본과 타협해서 일본이 허락해주는 그 범위 안에서, 일본이 허용하는 그 범위 안에서 활동하고 자치를 하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독립을 포기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일본이 허용해주는 범위 내에서 자치나 하자. 일본과 타협하자라고 하는 타협적 민족주의. 다른 말로 이거 뭐라 그러냐? 자치론자라 그럽니다. 일본이 허락해주는 범위 내에서 자치나 하자. 사실상 이거 뭐 하자는 얘기예요? 독립을 포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되게 많았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실력을 기르자라고 하다 보니까 일본의 실력을 따라잡을 길이 안 보이거든. 현실을 인정하자는 의미영하에 굴복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 이런 식으로 맛이 간 건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일본과 타협을 하자고, 일본이 허락해주는 범위 내에서 자치나 하자고, 독립을 포기하자는 이야기 아니야? 무슨 일이 있어도 독립은 포기할 수 없다. 일본과 타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줄임말로 비타민이라 그래요. 비타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존재죠. 비타민. 없으면 사람이 죽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건 봐봐. 지금 사회주의나 민족주의나 상황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사회주의는 어때요? 일본의 치안유지법 탄압으로
일본이 진짜 엄청 괴롭혀서 사회주의를. 사회주의는 일본의 탄압으로 고통받고 있어. 민족주의는 일본의 이간질 때문에 분열됐어. 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면 독립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없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까? 우리가 독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따로따로 갈라지지 말고 뭐 하자? 힘을 합치자!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일본과의 타협을 거부하던 제정신 바퀴 비타민과 사회주의가 함께 힘을 합치고 연합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는 오직 하나의 당이 필요하다. 민족 유일당 운동.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고 민족주의고 갈라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건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좌우 합작 운동이라 그래요. 좌가 사회주의고요. 우가 민족주의입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는 오직 하나의 당만이 필요하다. 우리 민족주의나 사회주의가 힘을 합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뭘 배울 거냐?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 중에서 이제 이 민족주의나 사회주의가 힘을 하나로 합치기 시작해요. 이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 그런 과정과 결과에서 나오는 게 60만세 운동과 신간회거든요. 이 민족 유일당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우리 좀 길었지만 1920년대 국내 독립운동, 무슨주의, 실력을 중시하던 민족주의, 평등을 중시. 그래서 민족주의가 하던 실력 양성 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물산 장려운동 공부했고요. 사회주의가 하던 노동쟁의, 농민쟁의, 그 투쟁이었죠, 여러분들. 이런 생존권 투쟁에서 항일 투쟁 넘어갔다. 그 사회주의는 일본이 치안유지법 탄압했고 민족주의는 분열시켰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과의 타협을 거부했던, 넘어가지 않았던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일본에게 탄압받던 사회주의가 힘을 합쳐서 무슨 운동? 민족유일당 운동, 좌우합작 운동이 시작이 된다 라고 하는 거 공부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